메시지를 이제 보내고 받고 하려고 그러는데 DB가 잘 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확인했는데 메시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테이블 크리에이트 테이블이고 이제 넘버는 프라이머리 키로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컨텐트는 난널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2000자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센더 부분은 이제 보내는 사람 아이디인데요. 여기 난널로 되어 있고요. 반드시 써야 되는데 레퍼런시스 되어 있으면서 넘버가 참조하고 있어요. 넘버의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넘버 쪽에 지워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때 메시지가 있으면 안 지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on delete cascade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on delete 만약에 지워진다면 만약에 지워진다면 이거 쓰셔야 되고요. DB에 접속이 안 돼 있으면 쿼리가 자동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DB 접속을 선택해 주시고 delete on delete 쓰시고요. on delete 작성을 해 주시고 on delete 써 주세요. 예. 이런 on delete에서 delete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좀 써 주시고요. 선택을 했는데 선택이 안 되네요. 이게 지금 제가 탭키 스페이스 바키 아닌데요. on delete 그냥 써야 되겠어요. on delete cascade라고 캐스케이드를 붙여준다. 이렇게 캐스케이드를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자동 완성이 안 되는데요. 캐스케이드 쓸게요. 캐스케이드 이렇게 써서 삭제가 되면 같이 지워주세요 라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하게 해두셔야 돼요. 해주셔야지 이제 이런 게 실질적으로 게시판에서 삭제가 되면 여기서도 삭제해주세요 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써야 되고요. 요거를 이제 캐스케이드에 해당되는 것을 밑에 이제 셋 억셉터에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억셉터가 받는 사람이 사라지면 역시 이제 없애는 걸로 온델리트 캐스케이드 써가지고 없애는 걸로 붙여주셔야 되고요. 요거를 다시 실행하면 메시지가 사라지겠죠. F4키 눌러서 다시 실행해서 써주시면 드랍시키고 다시 크리에이트해서 만드시면 메시지 내용이 사라지는데 샘플 데이터도 있고 옛날에 우리가 옛날부터 작성했던 내용도 싹 사라지게 되니까 그거는 내비두면서 이제 요것만 고치려면 테이블 쪽을 클릭합니다. SQL 디벨로퍼에서 이제 테이블을 요렇게 스키마는 고쳐두시고요. 스키마는 고쳐두시되 얘를 다시 실행하면 데이터가 사라지니까 데이터를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면서 고치는 방법은 테이블에 갑니다. 테이블 쪽에 메시지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요. 메시지 열 탭을 클릭하세요. 열 클릭하시고요. 여기 보면 연필이 있어요. 연필 수정한다 이런 뜻이죠. 수정한다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수정하는 창이 열려요. 수정하는 창이 열리는데 그 중에 왼쪽에 제약 조건 클릭합니다. 제약 조건에 보면 외래키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외래키 두 쪽 다 클릭을 하시면 외래키를 클릭하면 이제 클릭한 것 중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클릭한 거 여기 참조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나오는데 삭제 시 뭘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작업 없음으로 되어 있죠. 얘는 이제 메시지를 먼저 삭제하고 아이디를 삭제해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삭제가 안 되니까 종속 삭제를 선택하세요. 회원의 아이디가 없어지면 메시지도 당연히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쓰레기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고요. 자, 두 번째 외래키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삭제 시 종속 삭제를 선택해 주세요. 됐죠? 선택해 주시고요. 되었으면 확인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확인 누르시고 보시면 여기 이제 샌더하고 억셉터에 대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와 있으시고 여기 이쪽에 이제 얘가 삭제가 되면 어떻게 했지? 여기 샌더하고 억셉터 여기 해당되는 게 나오고 제약 조건 부분을 이제 가서 변에서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포린 키로 작성된 것 중에서 여기 보시면 액션 저기 델리트 삭제됐을 때 액션 저희가 있죠. 델리트 룰이라고 되어 있어서 삭제되면 캐스케이드 시켜라. 그래서 이 캐스케이드 시키는 걸로 써져 있어요. 되시겠죠? 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둘 다 캐스케이드입니다. 이렇게 캐스케이드로 써가지고 삭제하면 같이 삭제하는 걸로 이제 변경을 해주세요. 아까 전에는 이제 열에서 이제 수정을 눌러서 이쪽에서 가서 봤죠. 수정을 눌러서 이 제약 조건 얘를 클릭해서 이제 제약 조건을 보였어요. 이렇게 제약 조건을 봤더니 종속 삭제고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종속 삭제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그 데이터 처리하는 것을 먼저 변경을 해주세요.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셔서 이제 조금 이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대신에 나중에 F4키 누를 걸 생각해서 종합 스키마, 프레이트 종합 스키마에도 이제 레퍼런스로 가져가면 온데리트 캐스케이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삭제해주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쓰면 되고요. 저희가 밑으로 쭉 내려보면 샘플 데이터 등 게 있어요. 샘플 데이터, 메시지 부분 여기 보시면 테스트가 어드민한테, 어드민이 테스트한테 한 개는 지운 거죠. 한 개는 중간에 한 개는 지웠습니다. 지운 거고요. 이렇게 이제 할 때 넘버, 컨텐트, 요거 넘버는 시퀀서 사용하시고요. 컨텐트 데이터 입력받은 거, 샌더는 아이디 그 세션에 있는 겁니다. 세션에 로그인에 있는 거, 억셉터가 이제 입력한 거죠. 억셉터가 하는 사람. 입력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멤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멤버를 다시 클릭을 하시면 클릭을 해서 데이터에 보시면 이 어드민, 테스트, 엔젤, 몬스터, 팀, 식빵이라고 쓴 거네. 식빵. 네. 김연경 식빵이라고 쓴 건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아시겠죠?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러 갑니다. 수집을 해서 데이터가 넘어와요. 컨트롤러 봅니다. 컨트롤러, 메시지 컨트롤러에서 write.to로 데이터가 넘어와요. 그럼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 타이틀은 없습니다. 타이틀은 없으니까 컨텐트는 있어요. 컨텐트는 있고요. 라이터가 없고 이제 억셉터가 있죠. 억셉터가 있습니다. 이때 라이트 폼의 네임하고 같아야 돼요. 라이트 폼에 이쪽에 보면 받으시는 분 이게 억셉터죠. 아이디 네임이 있죠. 네임이 억셉터입니다. 억셉터를 받으셔야 돼요. 되시겠죠? 이렇게 억셉터를 받습니다. 받으시고 그 부여를 만듭니다. 메시지 부여 이렇게 만드시고요. 컨텐츠는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억셉터도 세팅하셔야 되겠죠? 자, set 억셉터를 이렇게 집어넣는다. 세 번째는 이제 set 그 샌더를 보내셔야 돼요. 샌더는 본인이죠. 샌더는 로그인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VO 점 쓰시면요. 여기에 이제 get id에서 리퀘스트를 집어넣으면 그 세션에서 아이디를 꺼내서 갖다 줘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하십니다. 여기 내용이고요. 보낼 내용, 메시지 내용이고 억셉터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 샌더가 나와야 돼요. 보내는 사람. 되시겠죠? 보낸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는 부여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리스트로 돌아가세요. 리스트로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보낸 전체 메시지가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에다가는 이제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글 등록이 되었습니다 보다는 메시지가 보내졌습니다. 성공적으로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메시지 보내기가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뭐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보내졌습니다. 메시지 보내기가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아니면 성공적으로 메시지가 보내졌습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에서 넘어간다 하시고 넘어가시면 다시 리스트로 돌아오게 되겠죠. 리스트.to로 가서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장하시고요. 이제 서비스 가야 되겠죠. 이제 서비스 컨트롤러에다가는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담아요. 데이터를 담아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필요한 것은 컨텐츠, 그 다음에 억셉터, 그 다음에 샌더가 필요합니다. 샌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 여기 인설트 할 때 운영 쿼리 샘플 데이터 넣을 때 보시면 여기 넘버는 시퀀스니까 안 받으셔야 돼요. 컨텐트, 샌더, 억셉터가 필요하다. 이해되시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하려는 데이터를 그 화면상에서 넘기고 얘를 컨트롤러에서 수집하면 돼요. 수집을 잘했습니다. 그럼 뭘 보셔야 된다고요? write 서비스 갑니다. 서비스 중에서 write 서비스를 봅니다. write 서비스를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여시면 여기 DAO 들어가야 되는데 DAO 없네요. 이제 쓰는 거죠. 프라이빗으로 DAO를 선언합니다. 자, 프라이빗 쓰시고요. 메시지 DAO 메시지 DAO를 선언하시고요. DAO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선언을 한다. 되시겠죠? 세터에다가 집어넣는다. 세터에다가 this
dao equal dao 집어넣는다. 세미콜론 찍으세요. 넘어오는 거 오브젝트, 집어넣는 거는 메시지 오브젝트, 메시지 dao. 서로 틀리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캐스팅 하세요 라고 쓴다. 캐스팅 했습니다. 자, 썼고요. 예, 전달받은 걸 쓰는 거고 생성하지 않습니다. 전달받은 객체, 전달받은 객체의 메소드를 소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출하는 게 이제, 예, 여기 그냥 new 생성하는 게 아니라 dao 점 쓰는 거예요. dao 점 write 메소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쓰시면 이제 다 됐어요. 세터도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를 받는 것 같고, 데이터 받아 넘겨서 이제 라이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쓰시는 걸로. 그럼 라이트 메소드 가야 되겠죠? 컨트롤 키광 누르고 라이트 메소드를 클릭해서 가봅니다. 가보시면 이제 요거 메소드 뒤에 이거 JSP 프레이트 만들 때 저희가 다 했어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리턴 타입 인서트고요, 인티저고요. 라이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부여 객체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쓰시고요. 라이트 메소드 들어왔습니다. 리절트는 인티저로 나와야 되니까 리절트 이꼬르 0 해가지고 인티저 타입으로 한 개 선언해 주시고요. 1, 2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가져오고요. SQL은 인서트 인투 메시지, 넘버는 이제 시퀀서입니다. 여기 밸류스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띄어쓰려고 그러면은 앞뒤로 블랭크를 한 개씩 주셔야 되고, 그 여기 넘버는 여기 넥스트 밸류, 시퀀스 넥스트 밸류고, 컨텐츠 받은 거, 샌더 받은 거, 억셉터 받은 거를 쓰고요. 1번은 컨텐츠입니다. 1번은 컨텐츠, 2번은 샌더입니다. 샌더고요. 3번은 이제 억셉터입니다. 3번은 억셉터. 그래서 억셉터를 데이터를 세팅하고 실행을 하면 이제 메시지가 보내졌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out.title with line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냥 그 찍는 거죠. 로고 찍기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데이터 저장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로고로 찍는 거죠. 로고로 지금 출력을 한다. 출력하는 아웃이라는 것을 이제 출력하는 메소드 클래스의 메소드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는 걸로 작성을 했다 이거죠.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류는 마찬가지로 500번 오류, DB 오류는 번호를 다르게 쓰셔도 돼요. 내가 번호를 내 맘대로 만들어 쓰셔도 돼요. 만약에 DB 오류가 났다? 그러면 DB 오류가 나면 뭐 8000번대 오류 메시지 막 이렇게 만들어서 뭐 8501번 그럼 DB 오류고, 8000 페이지 404 이런 오류를 내가 메시지 코드를 맘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되 미리 정해놓고 쓰셔야 돼요. 어떤 오류 번호가 나면 어떤 메시지, 어떤 오류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쓰시면 그 번호만 딱 보면 아 이게 DB 오류구나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찾기 위해서 이제 번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메시지는 그냥 전부 다 500번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메시지가 500번 오류 말고 다른 오류에 해당되는 것도 번호를 따로 만들어서 DB 오류면 몇 번, 그 다음에 뭐 404번 오류는 404번 그냥 쓰시고, 뭐 다른 오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따르게 써서 사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뭐 이 정도 만들어 두시고요. 다시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자, 먼저 이쪽에 가셔가지고요. 이제 저희가 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서버를 다시 돌았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하시면, F4킬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그 로그인 하라고 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로그인 하라고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요거 권한 문제도 안 썼고 이 INI에다 등록도 안 했네요. 권한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권한도 안 돼 있어요. 다시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AO까지 전부 다 완성이 됐으면 서비스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DAO는 등록이 돼 있을 거고요. 조립을 하셔야 돼요. 조립하는 데가 init 클래스입니다. init 클래스. 자, init 클래스에 가세요. 가시고요. 자, 컨트롤러부터 보겠습니다. 컨트롤러 여기 보시면 슬래시 메시지가 있으면 메시지 컨트롤러를 해라.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메시지의 리스트.to 말고 이제 뭘 써야냐면 write.to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쓰시고, write 폼은 등록하시면 안 돼요. write 폼은 등록하면 안 되고, write 없어요. 등록할 것도 없어요. write write.to에 해당되는 것은 메시지 write 서비스를 찾아가게 만들어야 되죠. write 서비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임포트 합니다. 되셨죠? 임포트를 좀 해주세요. DAO는 이제 메시지 DAO 등록이 되어 있고요. 조립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서비스 DAO 잘 됐으면 조립하러 갑니다. 조립하러 가셔서 메시지
write.to를 찾아서 write.to를 찾아서 메시지 DAO를 집어넣는다. 메시지 DAO는 변경된 게 없어요. 없어지고 메시지 DAO를 이제 세팅하는데 write에 해당되는 서비스, write 서비스, 메시지 write 서비스에다가 DAO를 좀 집어넣으세요라는 뜻이죠. 되시겠죠? 찾아가지고 쓰세요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새로 고침하면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이 필요하면 그냥 글쓰기를 그냥 계속 하시면 안 돼요.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아이디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야 오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보시냐면 필터의 오더리티 필터를 보시는 거죠. util의 필터의 오더리티 필터를 이제 보셔서 이쪽에 이제 필터를 오더리티를 해야 될 URL을 등록하는 거를 이제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 이미지 게시판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 메시지를 할 때는 메시지 리스트부터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메시지 등록하는 것에 이제 이렇게 딱 전부 다 복사해 붙여놓게 좀 해주세요. 그 이미지 게시판 등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게시판 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쓸 거예요. 메시지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을 할 거고요. 되시겠죠? 메시지 게시판은 이 로그인이 다 필요해요. 그 권한은 1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리스트를 볼 때도 필요하고 라이트 할 때도 필요하고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델리트 할 때도 필요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델리트 할 때 필요해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는데 리스트가 없네요. 업데이트 없으니까 업데이트를 위로 올릴게요. 위로 올리시고요. 자, 리스트.to를 하려면 이거 권한 이 로그인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되시겠죠? 라이트 폼으로 가려면 로그인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미지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메시지. 이미지를 복사했는데 메시지 밑에 이제 리스트.to. 메시지 밑에 있는 걸로 전부 다 바꿉니다. 메시지고요.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업데이트는 지우시고요. 델리트 있습니다. 델리트.to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라이트, 그 다음에 보기가 빠져 있네요. 뷰가 한 게 필요합니다. 뷰, 메시지, 보기에 해당되는 뷰.do, 저희가 뷰.do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로그인이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로그인이 필요해서 내가 로그인한 정보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에다 만든다고요? 오더리티 필터라는 클래스. 이거 어디 있죠? util에 웹장 util의 필터에 오더리티 필터에 있습니다. 아시죠? 그중에 맨 밑에 여기 이니 클래스에서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이니 메소드에서 이렇게 등록을 시켜 놓으시면 얘가 이제 로그인을 안 했으면 로그인 안 했다고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서버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로그 아웃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메시지 보내기 폼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 로그인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엣지에서도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로그인 필요한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왼쪽에는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 자, 홍길동이 1111 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있고요. 메시지 보내기 폼으로 갔죠. 물어갔고요. 사용하자는 이제 여기서는 엔젤이라는 사람이 받습니다. 111 그래서 엔젤이라는 사람이 이제 메시지가 받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메시지 리스트 나오죠. 사용하는데 그 받는 사람은 엔젤입니다. 엔젤이 받아요. 내용은 잘 지내시죠라고 이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내기를 눌러요. 보내기를 눌러서 서버 오류가 났대요. 다시 한번 실행해 주세요. 메시지 500번 오고 메시지 보내기 DB 처리할 때 오류가 났네요. DB 처리. 이럴 때는 이제 그 이클립스 콘솔을 보셔야 되죠. 이클립스 콘솔. 제가 뭔가 잘못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한번 볼게요. 어디 잘못했는지. 자, 맨 처음에 오류 난 데를 보셔야 되죠. 여기 보시니까 SQL 인터그레이티드 자바의 메시지 억셉터가 널이면 안 된다. 받는 사람이 지금 널로 돼 있나 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억셉터 보세요. 여기 억셉터가 실제로 널이네요. 예, 널이에요. 그죠? 샌더는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테스트로. 억셉터가 뭐로 되어 있어야 되죠? 엔젤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엔젤. 이해되시겠죠? 엔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억셉터가 널이에요. 널이라는 얘기는 데이터를 못 줬다. 라이트 폼에 보시면 라이트 폼.jsp 보면 네임이 억셉터. 이게 억셉터 맞아요. 받을 때 컨트롤러에서 받을 때 보세요.
자, 컨트롤 봤을 때 여기 set acceptor. 그래서 acceptor를 했는데 이 acceptor에서 writer를 그냥 acceptor를 이 writer로 그냥 써놨네요. 그죠? 얘를 고쳐야 한다. acceptor 보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못 받은 거죠. 못 받으니까 얘가 널이다. 널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저장을 합니다. 잘 됐어요. 이제 저장을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쓰는 거죠. 입력을 할 때는 이제 다시 로그인 필요할 거예요. 가서 라이트 폼인데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다시 입력하라고 나오죠. 다시 테스트로 입력하겠습니다. 테스트 쓰시고요. 1111 엔터. 자, 메시지 보내기 하겠습니다. 메시지 보내기 폼에서 엔젤 똑같이 제가 엔젤을 너무 사모하나 봐요. 엔젤한테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잘 지내시죠 다시 쓰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제가 아니고 홍길동이에요. 이 사람은 다행히도 홍길동이고요. 여기다 리스트 메시지 보는 걸 이제 새로 고침을 하고 이제 엔젤이라고 여기 쓰는 거예요. 엔젤 1111 엔젤한테 내가 지금 테스트가 엔젤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쓰시고요. 잘 지내시죠 하고 보내기를 클릭해요. 그러면 이제 보내기가 됐고 여기 보낸 사람이 홍길동이 이제 김혜수님, 엔젤라님한테 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내고 여기서는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게시판에 해당되는 건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되시겠죠?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확인이 되죠. 확인이 돼서 메시지를 보시면 받는 날짜가 없어요. 이거는 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내용으로 보냈는지 현재 모르는 거죠. 아시겠죠? 모르고 지금 클릭을 안 했어요. 클릭을 하면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때에 저희가 이제 받는 사람 아이디가 이렇게 써져 있고 보낸 사람 아이디도 써져 있는데 김혜수라면 본인 거니까 이거는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보내면 이쪽에 김혜수가 나오고 이쪽에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오겠죠. 아시겠죠? 정보는 둘 다 필요한 걸로 됐죠? 필요한 걸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쓰셔서 이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되셨죠?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이때 뭐 읽지 않은 글에 대해서는 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자. 이거 가능하시거든요. 빨간색으로 이제 메일 같은 데 보면은 약간 두꺼운 색이고 색깔을 좀 다르게 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게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쓰시려면 요거 TR에 대한 스타일을 여기 TR입니다. 여기 이제 TR에 대한 스타일이 만약에 일지안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색상이나 이제 조금 두껍게를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읽은 거하고 읽지 않은 거하고 읽은 거는 그냥 회색으로 그냥 내비두시고요. 읽지 않은 거에 대한 스타일을 이제 태그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list.jsp예요. list.jsp. 화면 표시는 list.jsp죠. 있으시고요. 데이터를 표시할 때 TR입니다. 이거 TR을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CSS로 클래스를 좀 만들어요. 일단 no read 뭐 이런 거 한 개 만들어요. 그래서 no read라고 하면 이제 이쪽 메뉴에서 이제 CSS 스타일을 여기 한 개 더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지금 클래스로 만들면은 안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을 수 있는데 일단은 먹나마나 보고 안 먹으면 할게요. no read 리드에 대한 것이 있으면 쓰세요. 글자 색깔은 컬러입니다. 컬러를 땡땡 쓰세요.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 써가지고 컬러를 써야 되는데 컬러 색감이 좀 그래서 이제 W3스쿨스를 이제 참조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죠. W3스쿨스에 오셔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컬러가 보이실 거예요. 컬러 피커 여기 나오죠? 컬러 피커. 항상 오른쪽에는 컬러 피커가 있어요. W3스쿨스에 컬러 피커를 클릭하시고요. 빨간색인데 약간 어두운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정도 좋겠네요. 이 정도. 샵 99000 되시겠죠? 샵 900 쓰시면 돼요. 샵 900 되셨나요? 예, 이 정도 색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컬러를 여기서 샵 900 이렇게 해서 하시면 no read라고 쓰시고요. 저기다 이제 제가 no read라고 한번 붙여볼게요. 색깔이 바뀌는지. 색깔이 바뀌어야 이게 가능하세요. TR 있는 부분, TR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띄어쓰기를 하시고요. no read 읽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써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클래스라는 얘기죠. 클래스가 1개, 2개 들어간 거예요.
되셨나요? 두 개 들어갔고요. 이쪽에 이제 그 부트스트랩 때문에 안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지정한 게 여기다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시 웹장에 가세요. 가셔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 색깔이 바뀐 거 보이시죠? 됐죠? 좀 진하게 해볼게요. 진하게 하면 칼라 말고요. 칼라 말고 진하게 해당되는 게 뭐 그 진하게 해당되는 게 볼더는 테두리고요. 볼더 말고 이제 텍스트 폰트 웨이트가 이제 그 이게 강하게 뭐 진하게 그 폰트의 무게 이런 뜻이죠. 아시죠? 폰트 웨이트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폰트 웨이트가 쭉 나와요. 이게 숫자로 나오는 것 중에서 900이 제일 굵은 거고요. 한 700 정도 줄게요. 700 정도 줘서 사용하시면 그 약간 두껍게가 되거든요. 900이 제일 두꺼운 거예요. 여기서 쓸 때는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두껍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치하는 것에 대한 게 눈에 확 띄겠죠? 확 띄겠죠? 그런데 여기 읽은 것도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읽은 것도 색깔이 다 똑같아요. 이거 구분해 줘야 되죠?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if 문장 쓰면 된다는 거 아시죠? if 문장. 그래서 여기 아무 때나 no read 붙이지 말고 아무 때나 여기 보시면 그 제가 데이터를 뿔 때 여기입니다. 데이터를 뿌려서 사용할 때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no read를 붙이지 말고 사방연산자를 써서 사방연산자 달러 중간에 놓고 써서 사방연산자 물음표 땡땡 아시겠죠? 물음표 사방연산자 물음표 땡땡 이렇게 쓰셔서 쓰셔서 사용을 하신다. 물음표는 그 읽었다, 널이다 라는 건데 empty 비어 있으면 뭐가 비어 있냐면 부여점 accept date예요. accept date가 empty 비어 있으면 이런 뜻이죠. 비어 있으면 여기다가 그 쌍따옴표 찍고 여기다가 no read라고 붙이세요. no read라고 이렇게 쌍따옴표 찍어서 이렇게 붙이는데 쌍따옴표 안에다가 붙여야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붙이시는데 그 이정보 찍어서 써도 되니까 이 밖에 있는 거는 그냥 이정보를 한 개 찍을게요. 이정보 이렇게 찍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이정보를 찍어서 사용하고요. 요 안에서 쌍따옴표를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밖에는 이제 이정보 한 개짜리 찍을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쌍따옴표를 이렇게 그냥 붙여서 아무것도 찍지 마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되시겠죠? 여기다가 지금 클래스 안에다가 비어있는 경우에만 no read라고 붙여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붙이지 마라.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써서 accept date입니다. accept date. 읽지 않으면 accept date가 널인 거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다시 가서 세로 고침을 해보는 거예요.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읽은 거는 이렇게 뿌연 색깔이 됩니다. 읽은 거. 여기는 읽은 거예요. 얘는 읽지 않은 거예요. 색깔이 확 구분돼서 이제 잘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메일 받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메일을 봤을 때 읽지 않은 거는 진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눈에 확 띄게 읽지 않은 것은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확 띄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작성을 해가지고 써주셨고요. 그럼 이제 보내기가 됐으면 이쪽에서 보내기가 됐으면 이제 그 여기 읽은 것은 아직 저희가 처리를 안 했어요. 처리를 안 했는데 여기 문자 왔네. 나중에 연락할게요라고 이제 제가 김혜수 씨가 여기 김혜수 씨입니다. 김혜수 씨가 이제 다시 이제 김혜수 씨인데 여기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이렇게 둘 다 읽지 않은 민이기 때문에 둘 다 진하게 되어 있고요. 보내기를 할게요. 보내기를 해서 받는 분은 테스트니까 그 이때 이제 제가 테스트를 클릭하면 테스트로 보내기를 해다 이것도 가능하시고요. 내용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쓰시고요. 내용에는 이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직 글을 못 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테스트한테 이렇게 보내세요. 이때 이제 아이디가 똑같은 게 있으셔야 돼요. 해가지고 쓰셔야 되고 보내기 클릭하시면 이 메시지 보내기가 성공적으로 됐고요. 이게는 보낸 쪽은 여기 이영환한테 테스트한테 김혜수가 보낸 사람이 김혜수죠. 제가 김혜수예요. 이쪽에 로그인한 사람이 김혜수예요. 김혜수가 홍길동한테 보냈어요. 그럼 이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해야 나와요.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받은 데이터가 있는지 세로 고침을 해서 이제 보여주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보여주게 한다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이제 페이지 처리 받은 메시지를 클릭을 하면 데이터가 이제 그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보낸 메시지, 받은 메시지, 이제 새로운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데이터가 생기면서 클릭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get total row를 계산할 때
데이터 토탈 로우, get 토탈 로우를 그 계산을 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get 토탈 로우에 해당되는 것을 그 조건을 또 전부 다 똑같이 써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getTotal로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조건을 만든 것을 안 썼는데, 여기 조건에 맞는 거, 이 모드에 대해서 이렇게 컨디션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썼는데요. 이 조건에 여기 그 DAU에서 DAU에서 이렇게 그 모드에 따라서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리스트 메소드 메시지 가져올 때 리스트 메소드에서 그 이쪽에 뭐 accept 해가지고 위어 넘버 DAO 리스트 보낸 메시지 받은 메시지 이건 메시지 from where 넘버가 이거는 복인데요. 뷰고요. 리스트를 접어놔서 지금 소스가 안 보였던 거죠. 죄송해요. 여기 이제 조건에 맞는 컨디션을 계산하는 게 여기 있는데요. 얘를 이제 그 토탈 로우 할 때도 똑같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토탈 로우 할 때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번 해야 되네. 그럼 똑같이 이렇게 길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아니라 메소드를 만들어라. 아시겠죠? 메소드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get 컨디션 해서 메소드를 한 개 만들어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뭘 넣어주냐면, 여기 넣어주는 내용은 이 accept 모드 페이지 오브젝트에 accept 모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페이지를 그냥 넣어주셔야 되고요. 어차피 검색에 해당되는 것을 다 만들어서 쓰시려면 이렇게 이제 모드도 해야 되고 만약에 하기 때문에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어서 이제 찾는 걸로 만드시면 좋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컨디션을 한 개 만들게요. 여기 뷰 리스트 메소드 밑으로 해서 카탈로그에서 쓰시는데, 요거는 이제 그 메시지에 해당되는 메시지 조건 처리를 위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그래서 이제 퍼블릭으로 쓰시면 되고요. 프라이빗으로 쓰셔도 돼요. 리턴 타입은 스트링이고요. 그 컨디션이 나오죠. 그리고 get 컨디션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스트링으로 리턴되는 타입의 스트링으로 쓰시고요. 컨디션 쓰시고요. 맨 처음에는 쌍따옴표 그냥 찍는 거죠. 쌍따옴표 그냥 찍어서 아무것도 안 받는 거를 이렇게 쓰시고요. 리턴 컨디션 리턴 컨디션 이렇게 써가지고 컨디션을 바로 리턴하는 걸 하고요. 그 요 중간에다가 아까 전에 썼던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여기 컨디션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쓰는데, 요거 지금 컨디션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부터 if 문장에 해당되는 것을 싹 다 복사하셔가지고요. 복사하셔서 요 밑으로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get 컨디션 여기 있죠? 여기다가 어차피 이거 똑같이 쓰시는 거거든요. 똑같이 써야 될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죠? 네.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제 요게 컨디션을 리턴하게 만드니까 요거 이제 위로 올라가셔서 원래 있던 거는 어떻게 해요? 지우시는 거죠. 컨디션에 해당되는 새로운 메시지 받는 일치하는 것 뭐 등등등 해서 쓰는데, 컨디션은 이제 싹 다 지울게요. 싹 지웁니다. 싹 다 지워주세요. 싹 다 지워주시고요. 요 컨디션 대신에 get 컨디션 이렇게 써가지고 써보시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집어넣어서 하시면 컨디션에 대한 조건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세미콜론은 없고요. 나오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럼 확실히 짧아졌죠? 짧아졌고, 그 다음에 밑에 토탈 로우를 가져오는데 위에서도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한데 셀렉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웨어 문장 조건이 필요한데 플러스 get 컨디션 이렇게 써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넣어주시는 거라면 금방 끝나는 거죠.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쓸 때 get 컨디션, 아까 요게 get total row하고 get total row에 해당되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써주시면 되세요. 호출해서. 자,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새로 고침 한번 하시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ID 테스트 확인하러, 그 방금 전에 고친 거 확인하는 거죠. 테스트 1111 엔터 쓰시는 거예요.
지하 쓰시면 내부 오류가 있대요. 모두가 내부 오류. 데이터 개수 가져오는 DB 처리할 때 오류가 생겼네요. 한번 가볼게요. 전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오류가 생겼다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요. 그 인덱스 인 또는 아웃의 매개 변수가 좀 문제가 생겼대요. 이 매개 변수. 물음표에 대한 데이터 세팅을 안 했네요. 이런. 물음표에 대한 데이터 세팅을 안 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서치 컨디션에 대한 데이터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물음표가 여기 외화 문장에서 이렇게 get 컨디션을 하게 되면 물음표가 생겨요. 물음표가 1개 내지는 이렇게 2개, 3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데이터 세팅하는 것도 공유를 해야 돼요.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여기 이제 get 컨디션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에서 제가 리스트 메소드 리스트에서 이쪽에 이제 데이터 세팅하는 거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 세팅하는 거.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 세팅하는 거는 요거예요. if 요거죠. 요거 if 요거 한 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죠? 한 개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위에 거는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고요. 요거는 그냥 2줄, 3줄밖에 안 되니까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 PS 템플릿을 만들고 요 2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시고 여기 이제 PS 템플릿을 만들고 데이터 세팅할 필요하다. 데이터 세팅해서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IDX도 가져야 되나요? IDX 인티저로 IDX 이꼬르 1 써주세요. 그 1 여기서는 요거 할 때는 1 플러스에서 2 요거 넘어가면 2 플러스에서 다음 거에 넘어가면 3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다 됐어요. 이제 자 저희가 물음표에 대한 데이터 세팅을 안 해서 오류가 났다. 메시지를 읽으시면 답이 나온다. 아시겠죠? 답이 나오니까 메시지를 좀 읽어 보시고요. 자 다 됐으면 여기서 이제 다시 새로 고침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하시고 로그인을 해야 된대요. 테스트로 하시고요. 테스트 1111 이렇게 쓰시고 로그인 맞습니다. 예, 또 오류 났어요. 전체에서는 DB 오류 왜 오류 났지? 한번 볼게요. 예, all user invalid. 예, all user가 m.all user. 제가 m. 컨디션에서 m점을 m점 붙일 건지 말 건지 이거 써야 돼요. 아시겠죠?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쪽에 m점이라고 여기 보시면 m점 그 외형 문장에서 이 컨디션인데요. 컨디션에 가시면 이게 지금 그 get 컨디션에서는 이런 m점을 쓰시면 안 돼요. m점 아시겠죠? m점 아시겠죠? 그래서 알리어스를 뭘로 할 건지를 또 전달해 줘야 돼요. 알리어스 앞에다가 이걸 붙일 거를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달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만 전달하면 안 되고요. 콤마 쓰시고요. 스트링으로 m점 뭐 이런 거 붙이기 위해서 스트링으로 뭘 붙이냐면 그 알리아스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고요. 알리아스를 뭘 붙일 것인지 전달을 하세요. 그럼 m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m점이라고 되어 있는 걸 전부 다 알리아스를 붙이는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리아스를 붙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m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m점이라고 쌍따비에 찍고요. 2개 찍으세요. 지우시고 플러스 2개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알리아스를 집어넣는 걸로 알리아스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쌍따비 찍고 여기 그 m점으로 나온 데는 전부 다 이렇게 씁니다. 그 쌍따비 2개 찍고요. 그 다음 플러스 2개하고 알리아스에서 쌍따비까지 복사하시고요. 복사 m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 붙여넣기를 좀 해주시면 돼요. 붙여넣기를 했더니 요거 이렇게 요거 역슬래시 나오는데 역슬래시 나온 것은 무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m점 나온 데다가 전부 다 이렇게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요. 그 역슬래시 나온 거는 지우시게 하시고요. m점 이렇게 나온 거 앞에다 블랭크 띄시면 안 돼요. 블랭크 여기 쌍따옴표 안에 블랭크 띄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전부 다 작성을 해주세요. 작성을 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자, 그 갈 길이 뭐네요? 갈 길이 이렇게 전부 다 일단은 m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m점이라고 되어 있는 걸 붙여넣게 하시고 역슬래시는 다 지워주시고요. 역슬래시는 다 지워줘라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그 알리아스가 변수입니다. 그 역슬래시 쓰면 얘가 문자열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리아스 사용을 해주세요. 붙일 건지 말 건지를 이제 그 넘겨주는 데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써가지고 알리아스는 지워주세요. 되셨죠? 지워주시고요.
그 마지막 여기 M점 한 개 더 있네요. M점 한 개 더 있는데 여기도 지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요. 자, 됐으면 이제 M점이 전부 다 고쳐졌나 볼게요. 알리아스 앞에 그 M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돼요. 다 고쳐졌죠? 다 고쳐졌습니다.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 줄이 두 개가 나요. 알리아스를 안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 요거는 지금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리스트 할 때요. 리스트 할 때는 조인을 하기 때문에 M점이라고 붙어야 돼요. 아시겠죠? 콤마 쓰시고요. 쌍따비 찍고 M점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M점이라고 넘겨라. 되셨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탈 로우 할 때는 페이지 오브젝트 넣으시면서 아무것도 넘기지 않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문자 쌍따옴표를 그냥 두 개 연속으로 찍어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속으로 두 개 찍어서 넘기면 아무것도 안 붙어요. 이해되시겠죠? 아무것도 안 붙는 걸로 한다. 되었습니다. 자, 다시 야 이거 산 넘어 산이네. 로그인 합니다. 테스트 111 로그인 하시면 이제 토탈로까지 가져오면서 이렇게 쓰게 되고요. 새로운 메시지는 한 개예요. 한 개이기 때문에 여기 한 개만 나왔죠. 토탈로가 지운 다음에 다시 볼게요. 지우고 이제 다른데 이제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을 하면서 모두를 클릭하면 전체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전체 데이터입니다. 전체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3개 됐죠. 3개. 요거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받은 메시지를 클릭하면 받은 메시지는 한 개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받은 메시지는 이렇게 한 개, 전체에서는 한 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죠? 조건에 맞는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낸 메시지는 2개입니다. 2개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2개로 전체 글 대수가 2개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이렇게 페이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